오늘 영상은 딱 5갈래로 꽉 묶어드렸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시면 초보자분도 선물 거래의 뼈대부터 단타 루틴까지 손에 잡히게 정리되실 겁니다. 첫째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화면만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만든 코인 거래 입문 코스입니다.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부터 아주 쉽게 풀어드립니다. 앱 설치, 회원 가입, 기본 인증, 그리고 선물 화면으로 들어가는 길까지 한 칸씩 안내해드립니다. 길을 알려드리면 초보자분은 헤매는 시간부터 확 줄어듭니다. 주문창에서 시장가와 지정가가 뭐가 다른지, 레버리지 배수는 어디서 조절하는지, 진입 후에 손익이 어디에 뜨는지까지 처음 보는 화면도 익숙한 지도처럼 바꿔드릴게요. 둘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법의 핵심 논리를 정리해드립니다. 그 방식의 포인트는 한 방이 아니라 반복에 있습니다. 짧은 파동을 잡고 규칙을 지키며 감정이 끼어들 틈을 줄이는 구조가 왜 통했는지 초보자 눈높이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이야기일수록 겉만 따라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 타이밍에 들어갔는지와 언제 나왔는지 같은 판단의 뼈대를 뽑아서 설명드릴 겁니다. 셋째는 단타의 피를 말리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아 체력 소모를 줄이는 꿀팁입니다. 같은 승률이어도 수수료가 낮으면 계좌의 숨이 길어집니다.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을 정리해 두었으니 영상 보시다가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설정 한 번으로 매번 빠져나가던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레퍼럴 혜택, 수수료 쿠폰, 그리고 주문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수수료까지 한꺼번에 챙기면 효과가 커집니다. 단타는 이 작은 퍼센트가 결국 승패를 갈라요. 넷째는 AI를 도구처럼 써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노리는 단타 흐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감으로 치는 단타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로 움직이는 단타에 가깝습니다. AI에게 뉴스 요약을 맡기고 변동성 구간을 분류하고 내가 정한 진입 조건을 다시 점검받는 식으로 활용합니다. 사람의 감정 대신 차가운 확인 과정을 하나 더 붙이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추세장인가 횡보장인가, 거래량이 실려 있나, 오늘 조심해야 할 악재가 있나를 매번 같은 질문으로 체크하면 실수의 빈틈이 확 줄어듭니다. 다섯째는 첫 거래 때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아 연습 겸 실전 거래를 해보는 방법입니다. 입문 단계에서 심리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에는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도 같이 묶어두었습니다. 찾느라 헤매지 마시고 고정 댓글부터 열어두고 따라오세요. 솔직히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들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을 넣지 않고 코인 거래를 공부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깔끔하게 써서 한두 번만 성공해도 몇백만 원 구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말 대신 숫자로 한번 보여드리죠. 만약 10년 전, 그러니까 2016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2026년쯤 지금은 얼마가 됐을까요? 같은 돈인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됩니다. 먼저 코스피를 따라가는 지수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0년 사이 약 2.66배 움직였으니 대략 2,660만 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금은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샀다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텐데요. 2026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략 5,560만 원 정도로 잡힙니다.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가치를 예로 들면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가치를 들고 있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는 가정에선 2026년엔 26억 원 이상이라는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한눈에 봐도 자산군의 속도가 다릅니다. 이 비교만 봐도 코인을 공부해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이 시장을 모른 척하긴 어렵다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실 겁니다.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때도 수익을 만들 수 있고 내릴 때도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선물 거래가 가진 독특한 장점입니다.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하면 롱으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거죠. 반대로 내려갈 것 같으면 숏으로 들어가서 하락에서도 수익을 노립니다. 또 투자자 입장에선 세금 체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선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 그 점 때문에 코인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제한이 큰 편이고 해외는 레버리지가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이 차이가 소액 투자자의 게임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이 있어도 10배 레버리지를 쓰면 5천만 원 규모로 운용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반대로 30억 이상으로 굴리는 분들에겐 덜 필요하지만 소액일수록 레버리지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거래소가 바뀌면 수수료와 레버리지, 편의성, 지원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요즘은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막아둔 느낌이라면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50만 원으로 5천만 원까지 포지션이 나오니 이동이 생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단타는 몇 번을 하는 게임이라 수수료가 비싸면 실력보다 먼저 체력이 꺼집니다. 해외 쪽 수수료가 더 낮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 과세 이슈가 따라붙는다고 느껴져서 해외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달러를 지급하는 이벤트가 있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고정 댓글 한 번은 꼭 확인해주세요.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0.05%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치면 포지션 크기가 커지죠. 이때 한 번 거래할 때 수수료가 약 22만 원 수준으로 잡히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단타를 열심히 하는데 계좌가 제자리인 이유가 실력이 아니라 수수료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높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단타일수록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쓰는 게 전략 이전의 생존 조건입니다. 지금부터는 대형 거래소 4곳과 A 거래소를 5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입금 가능 여부입니다. 수수료부터요.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9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로 정리됩니다. 숫자 차이가 작아 보여도 단타는 누적이라 체감이 큽니다. 같은 포지션을 여러 번 반복할수록 0.01%와 0.05%는 비 한 번이 아니라 장마가 됩니다. 결국 수익을 깎는 건 실수보다 수수료인 날이 많습니다. 거래 방법의 간편함도 중요합니다. 주문 넣고 손절과 익절을 걸고 청산까지 하는 흐름이 단순할수록 초보자분이 실수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한국어 지원은 멘탈과 직결됩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한국어 상담이 원활하지 않은 편입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이 125배, 바이낸스가 125배입니다. 배수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선택지가 넓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원화 입출금은 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A 거래소는 원화로 바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원화 지급금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수수료 할인 방법과 100달러 이벤트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바로 열어두면 따라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 곧 성패입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해서 들어가는 매수입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때 들어가며 하락에 베팅하는 개념입니다. 롱이 유리한 첫 신호는 상승 추세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여러 번 반복되면 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도 함께 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늘면 시장에 신뢰가 붙는 신호로 볼 수 있고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의미하니 롱 진입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뉴스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요인은 가격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어 이런 재료가 나오면 롱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숏입니다. 숏은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들어갑니다.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나오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1선이 151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런 구간에선 숏 대응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또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격이 곧 하락할 가능성이 커서 숏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숏을 고려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보조 지표도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자주 쓰는 신호로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MACD와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추세를 더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도구들은 특정 시점에서 롱과 숏을 잡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국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가 쌓이면 손이 덜 떨립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이벤트 정보를 정말 보기 좋게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는 큰 돈이 아니지만 내 돈 입금 없이도 시장을 체험하고 레버리지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충분히 좋은 출발점입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영상 새롭고 더 쉽게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